국회라는 이름을 없애고 이제 민의회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미국은 국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국은 대통령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한테만. 그럼 미국은 의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가 돼야 돼. 의회. 그러니까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라는 글자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이 되고 지방의원을 없애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의원 100명이 일을 하는데 이거는 의회 민의회 정당이지 국회 정당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잘못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전부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바꾸고 그냥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제를 하게 되면 줄 서게 돼요. 패거리가 생겨요. 자기 지역이 부산이면 광주면은 광주의 그 지역 의원 국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 올라면 당에서 정해버리면 그냥 그 지역은 배신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에 끌려다녀. 당에 어떤 고용이 돼가지고 로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살림을 해. 표는 지역에서 얻고 정치는 당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원하는 민심을 정부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당론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당제는 없애고 무소속제로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소신제. 그 정당이라는 중개상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옛날엔 무역회사를 통해서 했어요. 지금은 직구를 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직구 시대에 중간에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중간에 정당이 존재하거나 백화점이 존재하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에 백화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중한 이익을 뺏어가는 거예요. 국회가 그 정당을 둠으로써 정당은 사적 집단이에요. 국회는 공적 집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적 집단이 공적인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거야. 국가 예산을 가져가고 당정회의라고 그래요. 정당회의입니다. 정과 당의 회의를 해야 되는데 당이 정치를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당정회의를 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는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정과 당의 회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이라는 매개체를 없애고 정부와 의원들이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 시대가 오지 않으면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과도기 체제예요. 정당제도는 과도기 체제. 내가 지난번에 2015년 9월 24일 날 MBN에 출연해가지고 트럼프가 16명 공화당 후보 중에 꼴찌였어. 그때 미국은 트럼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MBN에 나옵니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했죠. 2015년 9월 24일 MBN 뉴스 파이터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뭐라냐. 트럼프가 허경영 당신을 닮았다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가 공화당 16명 후보 중에 꼴찌였어. 0.1%.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 꼴찌지만 공화당에서 후보로 뽑힐 것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서서 당선될 거다. 힐러리를 이긴다.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우리나라 핵전쟁이 일어난다. 힐러리가 되면은 힐러리는 방위산업체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요. 그 방위산업체는 미국의 핵무기나 무기들이 너무 낡았어. 그 재래식 무기야. 중국은 전부 핵무기가 새 거야. 그러면 그 헛무기가 새 거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한반도에다 투하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무기 재고를 없애고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몇십 년을 핵무기를 녹이 쓸고 있다 이거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힐러리한테 돈을 주고 앞으로 한반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막으려면 트럼프가 붙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내가 했듯이 미래는 엽기 시대입니다. 기득권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러나야 돼. 기득권 시대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갈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테말라의 모랄레스가 0.1%로 나섰다가 대통령이 됐어. 그것도 엽기적이야. 필리핀의 두테르테 엽기적이야. 미국의 트럼프 엽기적이야. 한국의 허경영 엽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엽기 시대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기득권들이 나와서 전부 참패하는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여러 당들이 있지만은 이런 당들이 엽기성을 못 가지고 언제나 기득권을 감싸는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민중이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 그게 뭐 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뭐 무슨 문재인 안철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주도하는 것 마냥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엽기적인
허경영 같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33가지 혁명 공약으로 나라를 완전히 정치권을 바꿔주길 바라지, 이 정치인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은 완전한 지금 기성 정치권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 상원의원이 인구 3억인데 1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거든. 우리는 하원이 없어지고 이게 상원입니다. 상원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잖아. 그 사람들 인구가 3억인데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땅덩어리가 98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나라가 9만 6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약 100배입니다. 땅덩어리 100배, 인구가 6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이 미국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면서 무보수 명예직이야. 무보수요? 예, 국회의원 보좌관이 3,000명입니다. 한 사람당 약 10여 명씩 있는데 국회의원을 보좌관은 자기가 후원금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딸을 둬도 괜찮고 와이프를 보좌관해도 돼요. 그 대신 국가가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300명에다가 보좌관 3,000명, 보좌관 비서 운전수까지 이것을 우리는 자기 개인의 후원금으로 유지하게 해서 국가 예산을 줄여가지고 1년에 400조 국가 예산을 200조를 줄이고 또 전국 교도소를 거의 없애가지고 하나만 남겨놓고 강력범만 들어가고 나머지 뭐 기업인들이나 모든 범죄자들은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1년에 약 100조 정도 세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죄수들을 감옥에 갖다 놓고 호텔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받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벌금을 걷어들이면 1년에 300조.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가 1년에 벌어들인 거 이래저래 해서 1년에 약 400조 정도를 국민들 통장에다가 꽂아주는 거야. 그래 국민 배당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의원 없애야죠. 지자체 단체장 임명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도 몇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다 전략해서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정치혁명입니다. 국회의원 100명 해도 충분해요. 예. 영국은 헌법도 없습니다. 영국은 헌법이 없어도 나라가 잘 굴러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헌법 싸움하고 있습니다. 헌법 싸움. 뭐 방공법을 없애야 되느니 뭘 해야 되느니 이런 모든 것이 헌법이 없어도 굴러가는 나라가 영국인데 우리는 맨날 국회가 법도 만들지 않고 싸움만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이 들어간다. 지자체 과도한 세금이 들어간다. 지자체 단체장 선심성 예산이 서울시가 6조면 되는데 세금이 연간 서울시 예산이 23조입니다.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가 예산의 얼마입니까 이게? 15%예요. 15%. 네, 그래서 정치혁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면은 20살 이상에게 이 배당금을 통장으로 매월 꽂아주면은 원래 한 150만 원 돈이 들어와요. 직장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도 월 150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세금을 줄여가 예산을 줄여가 절약해서 국민들 통장에 꽂아주니까 소비가 일어나니까 경제가 사는 거예요.